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일봉상으로 12거래일 만에 추세지표인 파라볼릭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연기금이 오늘 406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주가 상승에 기여를 했는데요. 오늘 종가상으로 18만 8천 100원대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전 이제 개장전 미정시 선물 흐름부터 좀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32% 하락이고 다우 같은 경우 0.28%, S&P 선물 같은 경우 0.35%,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0.61% 하락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월초가 되면 이 ISM 제조업 지표라든지 서비스업 지표,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이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그 전에 ADP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주간 실업자 신청 건수도 나옵니다만, 결국 이제 노동부 발표한 비농업 관련되는 신규 이제 고용 관련되는 부분과 실업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 정도만 가장 이제 경제 어떤 상태가 괜찮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6월 달에 이제 22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이제 이번 주 고용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런 우려감 때문에 다우트라고 하는 게 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선물이 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11일, 12일 6월 달 FOMC가 있습니다. 그 이제 기간까지 이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아웃, 이제 아예 이제 언급이 안 되는 어떤 구간들이니까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이제 등락을 하는 어떤 시장 분위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 살펴봐 드리면, 자, 어제하고 다르게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일단 매도를 하면서 코스닥 쪽에서 중심으로 일단 매수를 했고,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거래소 쪽에서 매수, 코스닥에서는 매도하는 흐름. 그래서 코스피는 20포인트가 하락해서 2662선까지 내려왔고요. 그래서 2700선 의 흐름들이 지금 잡히지 못하는 어떤 흐름이었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반등세가 세였는데요. 오후장에 이제 이 상승폭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장중에 0.6 이상 올라왔다가 강보합권으로 바뀌어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3배 이상 많았고, 코스닥 쪽에서도 2배 이상 하락 흐름이 많았던 흐름이고, 오후장에서는 이제 아침에 어떤 흐름들을 또 바꿔버렸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일봉상에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이 나왔습니다만, 장중에 이제 21 이평을 맞고 이제 조금 내려오는 흐름들을 보였죠.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1시까지 이제 괜찮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아침 그 고점 부분까지 이제 내려왔던 어떤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후장에 좀 더 내려가서 장중에 2670선에서 이제 2660선 부분까지 이제 내려오는 어떤 흐름을 보였던 게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삼성전기가 오늘 3% 빠지는 모습이었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이 없는 약보합세,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중에 좀 올라갔던 종목들, 어제 급락했던 한미반도체는 그냥 강보합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공정 관련되는 DI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검사, 결국 이제 HBM 쪽은 전공정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미세공정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검사 이런 수율 관련해서 이제 필요한 이런 쪽 종목들이 이제 여전히 강세죠. 파커 시스템즈라든지 넥스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 외 종목들은 하락이 좀 많았고요. 2차전지 쪽은 이제 아침에 이제 에코프로가 좀 강하게 올라왔다가 좀 윗꼬리가 좀 나온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일 이제 그 동해 관련되는 원전 관련해서 이제 그 관련주들이 오늘 장중에 윗꼬리가 많으면서 좀 떨어지는 흐름들, 그 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제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있으면서 음봉으로 빠지는 모습이 또 보이면서 관련 포스코 쪽에도 영향을 좀 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또 장비단
이런 종목들의 윤성예쁜 씨가 정말 뭐 밑단에서 많이 있다가 지금 반등세를 거래를 실어서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PNT의 어떤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전국 공정의 어떤 이제 장비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 이제 업황의 어떤 턴어라운드의 시금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이제 2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안 좋습니다만 3분기부터는 이제 2차 전지 쪽의 흐름들도 나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정말 오랜만에 이제 5월달 초에 또 분위기를 또 이제 6월 초에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좀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일봉상으로 추세 지표인 이 부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거래일 만에 일단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실려졌다는 게 이제 신뢰도가 좀 있는 거고요. 오늘 보시게 되면 연기금에서 406억 정도, 사모펀드에서 157억,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뭐 계속 이렇게 팔았습니다만, 기간이 이제 매수 강도를 상당히 높였죠. 투신에서 175억.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수급상으로 기간 중심으로 일단은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왔던 부분, 그리고 시간에도 500원 정도 올라서 이제 결국은 이제 계속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어떤 1월 달에 가격 조정 이후에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4개월 연속 이제 박스권이었고 박스권 돌파가 여의치 않은 모습을 계속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흐름이 박스권 하단에서 양봉으로 거래가 이제 이전에 4월달, 5월달보다 훨씬 더 좀 큰 거래가 이번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박스권 상단을 지금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지금 한 대여섯 번 정도 시도를 했다가 못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지도 안 되었고, 이번에 다시 이제 이 추세 전환을 시켜서 이 20만원대가 넘어가는 흐름, 이 부분이 나오는지 여부가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이 월봉상에서 1월 달에 이제 연봉 시가 라인이죠. 20만 3,500원. 여기가 넘어가야 이제 본격적인 장기 목표가 뭐 25만원, 30만원 구간, 여기에 대한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장기간 한 게 사실 셀트리온이거든요. 그리고 시장 소의 흐름을 장기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진펜트라의 어떤 기대감은 계속 이제 시장에 얘기됐습니다만 좀처럼 수급의 어떤 변화가 안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올 초에 그 거래 3일 정도 빼고 나면 다 매도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들이 꾸준히 이제 사실은 몇 달 동안 연기금도 지속적인 매수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훨씬 강한 뭐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에서도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봉을 만들어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 기관 주도로 이게 넘어가면서 외국인도 합세할지 여부가 수급의 이슈가 일단은 셀트리온 입장에 가장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풀어내야 되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어질지 여부를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 하단에서 일단 양봉을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 금리 인하의 어떤 매크로 변수와 더불어서 사실 실적 관련되는 부분이 구체화되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가 이제 PPI라든지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이 부분들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3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합병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이 진펜트라라든지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제 신규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의 허가 이후의 실적, 이런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이제 촉매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장기 바닥권에서 좀처럼 못 벗어나고 있는, 그래서 뭐 가격 메리트는 이제 계속 이제 있는 상태에서 기관들의 목표 주가가 25만원권에 거의 다 수렴을 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 메리트가 지금 현재하고 괴리도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뭐 강한 매수회가 단발성이 아니라 연속성으로 낼 수 있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매크로 변수 이제 금리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영향을 중기적으로 뭐 줄 수 있는 어떤 구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신약 개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파이프라인과 그 다음에 실적단을 동반하는 요런 어떤 종목들 중심의 어떤 흐름들이 5월달에는 대형주 중심으로 빠지면서 그 흐름들을 셀트리온도
이 부분을 좀 피해가지 못했고요. 근데 이제 그 허예민 연구원의 리포트를 보게 되면 바이오시밀러의 경쟁은 2019년부터 일단 가격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이제 퍼스트가 나오고 나면 세컨드 바이오시밀러 나올 때까지 최소한 뭐 한 1년 정도 있다가 나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뭐 6개월 이내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한 오리지널 대비해서 바이오시밀러가 보통 한 10개씩 붙으니까 중국하고 이제 인도 쪽의 얼음들이 나오면서 바이오시밀러로 이제 과거 같은 이제 PR을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트리온도 신약의 비중을 이제 2030년도까지는 40% 이상을 늘리려고 하고 뭐 직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미 이제 계속 이제 2019년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준비를 해왔다는 보이는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코로나 기간에 레키노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받쳐줬으면 이 정도까지 이제 하락이라든지 장기 부진에서는 안 있을 건데,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상태여서 이 직판과 신약의 이제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처럼 이제 그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이제 게리도가 계속 영원히 뭐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제 3분기부터 성장의 기대감이 나오면 주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반영할 것이다 하는 어떤 전망들은 계속 이제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제 직접 판명하기 안정화되면서 이 포트폴리오의 확대, 기존에 이제 항암하고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서 이 부분도 확대가 되고 일단 이제 신규 제품이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이게 본격화되고, 그 다음에 ADC 관련되는 이제 임상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흐름에서 지금 각 증권사마다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목표 주가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PPA 관련되는 삼각도 이제 3분기부터는, 낮아지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 레버리지 관련되는 부분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25만원권 30만원대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향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뭐 높은 구간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흐름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